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사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초 강의가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지지 6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남은 파와 해, 그리고 반합이나 암합에 대한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 파트를 하면은 이제 기초 강의는 곧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성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재미가 있고 사주에서 조금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 공부하는데 이제 뭔가 좀 활력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강의를 성실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6충 지지 글자가 총 12글자가 있죠. 12자가 2개씩 이제 충을 하면은 6개. 6개 쌍이 충을 하죠. 그래서 6충인데요.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써서 자수와 오화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충을 해요. 반대편에 있는. 수는 저 밑바닥 아주 깊은 수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죠. 어둡고 음침하고 뭔가 껌껌하고 이런 기운이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운이라고 하면, 화는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꽝 부딪히면은 둘 중에 하나가 깨지는 거죠. 이 충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는 십성을 배우면 거기에 적용을 해야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우선 그 충이 어떤 기운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잘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다음에 공부를 해서 같이 접목을 하면은 사주를 통변하실 때 유용하게 쓰이세요. 그래서 화와 수가 부딪혀서 좌우충이 있죠. 그리고 반대편은 무조건 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보고 있으면은 뭔가 적대감이 느껴지고 싸우자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묘와 유는 또 충을 하고, 유금은 금의 왕이에요. 묘목은 목의 왕이고 서로 왕끼리 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 묘유는 4개가 왕지죠. 왕지충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왕지충은 좌우충과 묘유충이 있죠. 그러면 얘들이 충을 해서 누가 깨지느냐? 보세요. 사주에 묘와 유가 만약에 있다 했을 때 지지에 금의 세력을 도와주는 금 식구들이 더 많으면 목이 깨지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목의 식구들이 더 많으면 뭐 인이나 진이나 이런 방합이든 뭐 해묘미, 삼합이든 이렇게 옆에 목을 도와주는 글자가 많으면 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지충은 너무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깨져야 진짜 끝이 나는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왕지충. 다음에 이제 역마의충이 있죠. 인신사에는 역마죠. 인목과 신금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인신충. 그리고 이것을 쉽게 계절로 생각을 해보세요. 수는 겨울의 계절이에요. 겨울은 춥죠. 겨울의 반대 계절은 여름이죠. 아주 뜨거운. 반대되는 것들은 이렇게 부딪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목, 묘목은 봄이죠. 봄의 반대 계절. 봄은 생명이 자라나는 계절이고, 가을, 금의 계절은 생명을 단절시키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 기운이 충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시 역마의 충. 인목과 신금이 충하고 사화와 해수가 충합니다.
이 역마의 충은 역마충이죠. 왕지충, 생지충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마충이도 되고 역마충, 생지충. 얘들은 이동하다가 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쉽게 사주에서 인신이 있으면은 교통사고 조심해라 이런 말 하죠. 그것이 목이고 금의 속성인데 이동하다가 충이 나니까 금의 속성, 자동차 이런 물상을 대입해서 그런 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신충은 뭐 잠깐 얘기 드리면 어떤 뼈가 부딪히는 묘유충이든 인신충이든 금목이죠. 금과 목이 충하는 것이다 보니까 낙상이나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해충은 금과 목은 이런 외형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수와 화는 정신적인 문제로 잘 나타납니다. 사화는 화이고 해수는 수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조울증 쪽으로 갑니다. 조울증. 뭐 충이 있다고 무조건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옆에 글자들이 또 있으면은 그걸 합해 주거나 그러면 또 달라요. 그런 식으로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도 역마의 충이니까 해외에 이동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이 무조건 나쁘고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충이 없다면은 생으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뭐 이렇게 생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는 그야말로 삶이 평온하기는 하죠. 하지만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같은 슬리퍼를 신고 같은 복도를 몇십 년째 걸어 다니는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직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재미가 없다? 그 삶을 만족하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일단 변화,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가 있는 거죠, 삶에. 이런 충이 있어야 해외여행도 가고 뭐 특히 지지 자신이 앉은 자리나 월지를 충하면은 하던 일에 변화도 생기고 뭐 직종이 바뀌거나 또 이동수니까 이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삶의 이벤트들이 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충을 무조건 두려워하실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해충은 그런 다 해외 이동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 조울증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반대의 계절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토충이죠. 묘지의 충, 고지충. 축토와 미토가 충미충을 하죠. 그리고 또 반대 진토와 술토가 진술충을 합니다. 진술충, 충미충, 고지충. 그래서 이 고지충은 토끼리의 충입니다. 토가 충하다 보니까 이 토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자극이 없으면은 그 쓰임이 좀 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농사를 할 때 밭을 이렇게 충을 한다. 이렇게 밭을 갈아서 뒤집어 엎어야지 그 밭이 오히려 쓸모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땅에 있는 광석도 캐내야 쓸 수 있지. 아니면 토는 가만히 놔두면 그 안에 진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충도 그렇게 두려워할 것만은 아닌 것이 충에서 이 지장간 안에 것들이 뭐 계고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안에 지장간의 에너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물론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특히 충미충은 이 축토가 얼은 땅이에요. 언 땅. 춥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옆에 미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차가운
것의 에너지를 이 미토가 이건 뜨거운 토이죠. 충하면서 얘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롭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충이 있어야 변화가 있다. 아니면 너무 지루한 삶을 살게 된다. 물론 충이 너무 많으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되지요. 다사다난하게 변화가 너무 많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오행에 이제 순화를 하면서 자축이며 돌면서 내가 가진 지지 글자들 중에 한 가지씩 충하는 글자가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사주를 이제 공부하니까 내 변화가 언제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예측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습해 볼게요. 왕지충은 좌우충, 자수와 오화가 충하는 좌우충, 그리고 묘유충, 좌우충, 묘유충. 역마의 충은 인신충, 반대에 있는 것은 충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시충, 사해충. 인신충, 사해충. 고지충은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려놓고 반대에 충을 하는구나 이렇게 학습하시면 쉽겠죠.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아마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기본 강의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는 아마 십성론을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강의할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럼 계절사주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